이곳에서는 당신을 놀라게 할 이상한 것들과 독특한 규칙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만에만 존재하는 15가지 금지된 법과 이상한 것들을 함께 탐험해 봅시다. 처음 대만에 오는 사람들은 이 나라의 기묘한 규정들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시계 선물 금지, 어깨 두드리기 금지, 과식 금지, 오렌지 주스 마시기 금지 등이 포함됩니다. 대만에 존재하는 15가지 금지와 이상한 관습들은 분명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16번, 어깨 두드리기 금지. 어깨를 두드리는 것이 당신에게는 완전히 정상적인 행동일 수 있지만 대만에서는 감히 그렇게 하지 마세요. 특히 밤에는 어깨를 두드리는 것이 힘과 생기를 완전히 방출한다고 현지인들은 믿습니다. 어깨를 두드리는 것은 특히 음력설 첫날에 나쁜 운을 가져오는 행위로 여겨집니다. 이는 한 해 동안 나쁜 일이 생기고 사업이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만에서는 밤에 휘파람을 불어서는 안 됩니다. 대만의 믿음에 따르면 밤에 휘파람을 부는 것은 악령을 집으로 초대하는 소리로 여겨지며 이는 가족에게 재앙을 초래하고 집안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감돌게 하여 병과 사업의 어려움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휘파람 소리가 뱀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밤에 휘파람을 부는 것은 뱀을 집으로 부르는 것과 같으며 어떤 독사가 들어올지 알 수 없습니다. 독사에 물리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밤에 휘파람을 부는 것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는 가족에게 재앙을 초래할 뿐입니다. 밤에 휘파람은 악령을 부르는 신호입니다. 전통적으로 휘파람은 도둑들이 서로 신호를 보내는 수단으로도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밤에 휘파람은 행운을 가져오지 않고 오히려 섬뜩한 소리와 재앙을 가져옵니다. 밤에는 입과 손을 조심하세요. 대만 사람들은 미신적이며 이러한 관습을 어기는 것에 대해 매우 화를 낼 것입니다. 14번, 시계 선물 금지. 대만 친구에게 선물을 할 계획이라면 시계를 절대 선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대만 사람들은 시계가 시간을 상징하며 이는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비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므로 이를 바꾸려 하지 마세요. 대만 사람들은 선물의 가격보다는 의미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대만에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려면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산이라는 단어는 헤어지다 라는 단어와 비슷한 발음이기 때문에 우산을 선물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특히 비가 올 때를 제외하고는 우산을 선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선물을 가까운 친구에게 준다면 이는 미래의 우정의 거리를 만들고 소원해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계 외에도 노인들에게 신발을 선물할 수 없습니다. 신발을 선물하는 것은 그들의 수명을 단축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어에서 신발이라는 단어는 악과 비슷한 발음이기 때문에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신발을 선물하면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위나 날카로운 물건도 금지된 선물입니다. 현지 상인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3번, 장례식에서 폴댄스. 죽음은 보통 이별과 슬픔과 관련이 있습니다. 친척이나 친구의 죽음을 앞두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대만에서는 장례식에서 노출이 심한 폴댄서들을 고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폴댄서들을 고용해 공연하는 것은 대만 농촌의 부유한 엘리트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트렌드입니다. 폴댄스를 포함한 이러한 독특한 장례식 문화는 1980년대 대만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이상한 장례식 방식은 점점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18살에서 25살의 젊은 여성들이 도발적인 의상을 입고 화려한 조명과 신나는 음악 속에서 폴댄스를 추고 스트립쇼를 합니다. 많은 장례식은 가족들에게 조용한 슬픔의 날보다는 축제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공연이 고인이 평안히 쉬고 사후 세계에서 행복하기를 기원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장례식에 참석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고인의 명성이 높아진다고 믿기 때문에 폴댄서들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매력 요소로 여겨집니다. 일부 대만 사람들은 이 관행을 지지하지 않고 강력히 반대합니다. 그들은 폴댄스와 스트립쇼가 고인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지 당국은 이러한 공연이 법을 위반하지 않기 때문에 체포하거나 금지할 수 없습니다.
대만을 방문하면 조금만 주의해보면 일상생활에서 숫자사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만 사람들은 숫자사의 발음이 죽음이라는 단어와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이를 피합니다. 따라서 숫자사는 불운을 상징하고 특히 건강과 생명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불행을 가져오는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문화는 호텔 방번호, 건물 번호, 층 번호 등에서 숫자사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에서 명확히 나타납니다. 대신 혼란을 피하고 불운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문자나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숫자사의 사용 제한은 건축 설계부터 엘리베이터 작동 방식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의 많은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건물과 아파트는 숫자사를 피하고 대신 3 또는 5로 시작하는 숫자를 선택하여 설계됩니다. 엘리베이터에서도 숫자 4를 건너뛰고 다른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탑승객이 불안하거나 불운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만을 방문할 때 숫자 4를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이 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됩니다. 많은 문화권에서는 음식을 다 먹는 것이 주인의 환대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거나 음식을 낭비하지 않으려는 의미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대만 가정에 초대받았을 때 그릇에 음식을 모두 먹거나 식탁 위에 음식을 깨끗이 비우는 것은 주인이 음식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고 손님이 여전히 배고프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대만 전통에서는 주인이 손님이 배부르고 만족할 수 있도록 실제 필요량보다 많은 음식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손님이 그릇에 음식을 다 먹거나 식탁 위 음식을 전부 먹으면 주인은 음식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고 생각해 당황하거나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만의 문화적 전통에서는 감사와 존중을 표현하기 위해 적당히 먹고 그릇이나 식탁 위에 약간의 음식을 남기는 것이 민감함을 보여주는 좋은 방법으로 간주됩니다. 음식을 적게 먹어 주인의 호감을 얻었더라도 밥그릇에 젓가락을 꽂는 행동은 주인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이 행동이 고인에게 밥을 올리는 것을 상징하며 장례식이나 추모 행사에서만 행해진다고 믿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무례한 행위로 간주되어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만 사람들은 밥그릇에 젓가락을 꽂지 말라고 서로 조언하며 젓가락을 내려놓을 때는 그릇 옆에 놓아야 합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젓가락을 그릇 위에 가로로 놓는 것이 적절하지만 어른이 젓가락을 놓기 전까지 기다리는 것이 예의입니다. 어른이 식탁을 떠나면 식사가 끝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식탁에서 먼저 떠나야 할 경우 어른에게 허락을 구하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예의입니다. 또한 식사 후 대화를 이어가기 전에 구강위생에 신경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각 지역에는 고유한 문화적 관습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처럼 대만 사람들과 함께 식사, 연회 또는 파티에 참여한다면 이러한 행동 지침을 꼭 기억하세요. 감기에 걸렸을 때 비타민C를 보충하라는 의사의 권고와 달리 대만 사람들은 아플 때 오렌지 주스를 절대 마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렌지가 성질이 차가운 과일로 병에 좋지 않으며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렌지는 주로 장식용으로 사용됩니다. 대만 문화에서는 오렌지, 금귤, 귤이 항상 행운을 상징하는 과일 목록에 포함됩니다. 대만 사람들은 노란색을 좋아하며 이러한 과일이 행복, 번영, 금전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오렌지, 금귤, 귤 같은 노란색 과일로 장식하는 것은 집에 행운과 재물을 불러들이는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가족들은 새해에 번영과 행복을 가져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상의 제단이나 식탁과 같은 집안의 중요한 위치에 이러한 과일을 자주 배치합니다. 8번째, 개와 고양이 고기 섭취 금지. 중국, 한국, 북한과 같은 주변 국가에서는 개고기가 별미로 여겨지지만 대만에서는 개와 고양이를 죽이거나 고기를 먹는 행위가 전적으로 금지됩니다. 2017년 4월 11일부터 대만 정부는 동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와 고양이 고기의 섭취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개와 고양이 고기를 섭취하거나 거래하거나 소유하는 것은 모두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위반자는 1,600달러에서 8,1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만 입법기관은 이 규제와 관련된 몇 가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동물에게 잔인하게 대하는 사람은 최대 2년의 징역형과 1,600달러에서 65,000달러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제는 동물에 대한 잔인한 대우가 공분을 일으킨 사건 이후 동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대만에서 개고기 소비가 존재했지만 이제는 이러한 현상이 더 이상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법안이 발효된 이후 대만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대만으로 반려동물을 데리고 가더라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7번째, 줌 사용 금지. 줌 앱을 이용해 원격으로 일하는 중이라면 대만으로 가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대만에서는 줌 앱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전 세계 정부, 기업 및 수백만 명의 개인이 줌을 사용하여 원격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보안 연구원들은 줌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이 해커가 회의를 도청하거나 파일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줌이 직면한 최신 보안 사건은 대만 정부를 포함한 여러 기관의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대만 정부에 따르면 원격 화상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조직은 줌과 같은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현재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대기업은 팬데믹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더욱 안전한 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만으로 갈 계획이 있다면 줌 대신 검증된 안전한 앱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6번째, 헬로키티에 대한 집착. 헬로키티 팬이라면 대만은 당신에게 천국 같은 곳입니다. 대만에서는 레스토랑, 호텔, 항공사, 심지어 주요 병원까지 헬로키티 테마 디자인을 채택하여 귀여운 고양이 캐릭터의 팬들을 맞이합니다. 대만 전통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레스토랑에서는 헬로키티 이미지를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장식용 이미지는 물론 다양한 요리에도 귀여운 고양이가 등장합니다. 또한 산부인과 병원에서는 병실 침대, 벽, 신생아용 요람 등을 헬로키티 스타일로 꾸밉니다. 의사와 간호사의 복장도 헬로키티 테마를 따르며 침대 시트, 베개, 담요에도 이 귀여운 고양이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헬로키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서비스와 제품은 열정을 만족시키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특별하고 재미있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로 대만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점점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5번째, 귀신의 달 활동 금지. 헬로키티를 만나러 대만에 가고 싶다면 음력 7월에는 가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습니다. 이 시기에는 대만 사람들이 당신에게 따르기를 원하는 수많은 금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에서는 음력 7월을 전통적인 믿음에 따라 귀신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음력 7월 1일부터 28일까지 지옥의 문이 열려 굶주린 영혼들이 인간 세상으로 돌아온다고 믿습니다. 이 기간 동안 대만 사람들은 불운을 피하고 영혼들로부터 방해받거나 부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이지 않기 위해 다양한 금기를 지킵니다. 귀신의 달 동안의 금기 중 하나는 밤이나 어두운 곳에서 사진을 찍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는 취약한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 속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등장하지 않도록 하려면 밤에 사진 촬영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밤에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인적이 드문 분위기 있는 장소에서 이름을 부르면 귀신이 그 이름을 기억해 따라다니며 주변에 머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로 인해 불운한 사건들이 생기거나 귀신에 의해 괴롭힘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밤에는 신발의 앞코가 침대 쪽을 향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신 신발을 침대의 반대 방향이나 멀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의 방향을 통해 좋은 형제들이 침대에 사람이 있는지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괴롭힘을 당하거나 놀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문, 발코니, 창문에 풍경종을 걸어두고 진동 소리가 나면 그 소리가 영혼을 집으로 초대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풍경종이 노쇠로 만들어졌다면 더욱 금기시됩니다. 대만의 이 전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많은 문화권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붉은색 잉크로 쓰는 것은 큰 금기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대만도 예외는 아닙니다. 붉은색은
피와 폭력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이름을 붉은색 잉크로 쓰는 것은 그 사람의 죽음을 바라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믿음 외에도 현대 사회에서 붉은색 잉크는 문서의 오류를 수정하는 데 자주 사용되며 수정이나 변경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상황에서 붉은색 잉크를 사용하면 읽는 사람이 불편함이나 무례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붉은색 대신 파란색이나 노란색과 같이 밝은 색상으로 이름을 쓰거나 문서의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정적인 의미를 피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이고 전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은 흔한 습관이지만 대만에서는 달을 가리키는 것은 매우 무례한 행동이며 불운을 가져온다고 여겨집니다. 대만의 믿음에 따르면 달의 여신은 매우 존경받고 숭배되는 신입니다. 달을 가리키는 것은 여신에 대한 불경으로 여겨지며 여신의 분노를 살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 벌을 받는다고 믿어지는데 귀가 잘리거나 얼굴이 초승달 모양으로 변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비논리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대만에서는 영적인 믿음이 과학적 추론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것에 대해 현지인들과 논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만에서 귀신을 만나고 싶다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실내에서 우산을 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이 옆에 나타날 것입니다. 대만의 미신에 따르면 모든 우산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갈 곳 없는 떠돌이 귀신들이며 실내에서도 우산에 머문다고 합니다. 따라서 실내에서 우산을 펴는 것은 귀신을 집 안으로 초대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결과적으로 실내에서 우산을 펴면 자신이나 집에 불행이 닥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내에서 모자를 쓰는 것도 금기입니다. 민간에서는 어렸을 때 실내에서 모자를 쓰면 키가 크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모자는 햇빛을 가리기 위해 야외에서 쓰는 것이므로 실내에서 쓰는 것은 무례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물론 실내에서 우산을 펴면 불운이 따른다는 미신에는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이러한 전통적인 믿음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번거로운 금기들을 제쳐두고 대만에서 모두가 만족할 만한 특별한 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어디에서나 제공되는 무료 와이파이입니다. 대만은 세계에서 대부분의 시민에게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이며 이제는 모든 외국 관광객에게도 확장되었습니다. 대만 정부의 아이타이완 무선 네트워크는 2011년에 공식적으로 출시되었습니다. 현재 이 섬나라에는 약 4,400개의 핫스팟이 있으며 주요 관광지, 교통허브, 문화시설 및 정부 사무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만 시민은 지역 전화번호만 있으면 등록이 가능하며 중호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 관광객의 경우 심카드 문제를 자주 겪지만 이제 와이파이 사용 절차가 더욱 간소화되었습니다. 관광객은 대만 관광국을 방문해 여권을 제시하고 이타이완 계정을 개설하면 됩니다. 이후 해당 계정을 사용해 모바일 기기로 와이파이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호텔, 레스토랑, 공공장소에서 와이파이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만에서 관광객이 무료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만에서의 15가지 금기사항과 독특한 문화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 나라의 문화와 관습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각 나라마다 고유한 규정이 있는 가운데 세계는 항상 다양함과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문화를 탐험하고 배워나가기를 바랍니다.